지혜를 드러내지 않는 것. 오늘날 우리는 SNS 피드 속에서 경쟁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지식과 성과를 자랑한다. 단 몇 줄의 댓글이나 게시글로도 쉽게 자신의 학식, 재치, 통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다. 좋아요 수와 팔로워 숫자가 곧 영향력과 신뢰도의 지표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처럼 지혜와 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간단해졌지만 역설적으로 동양고전을 비롯한 오래된 지혜들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 말한다. 왜일까? 겉으로 드러나는 지혜는 순식간에 환호를 얻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만큼 빠르게 질투와 경계를 불러일으킨다. 반면 침묵을 통해 내면을 단단히 하고 필요한 순간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결정적 무대가 열릴 수 있다는 통찰이 바로 이 겸양의 원리에 담겨 있다. 누군가가 모임이나 직장에서 모든 회의나 대화마다 나서서 나는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거나 끊임없이 자신의 이론을 설파하고 무언가를 지도하려 한다면 어떨까? 처음에는 와, 저 사람 정말 똑똑한 애라며 감탄할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부감이 싹트기 마련이다. 인간관계에서 과도한 자기 과시는 주변의 경계심과 피로감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나는 당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거나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에서 편안함과 신뢰가 발생한다. 이것이야말로 인상관리 이론에서 말하는 겸양 효과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주변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겸양의 원리는 왜 동양고전에서 유난히 강조되는가? 이는 동아시아의 관료제 전통 속에서 유능한 인재가 자칫 너무 일찍 빛을 발하면 그 빛에 눈이 부신 권력자들이 오히려 위협을 느끼거나 질시했다는 역사적 맥락과도 연결된다. 오늘날 관료사회만이 아니라 현대 기업 조직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발견된다. 회사 내에서 너무 돋보이는 아이디어를 눈앞의 상사들 앞에서 호들갑스럽게 펼쳐놓으면 당장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 다양한 이관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며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을 즉흥적으로 자랑하기보다 필요한 시점까지 아껴두는 지혜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겸양의 지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는 고대 중국 한나라 시대 인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마천의 사기는 수많은 영웅호벌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자신의 재능을 억누르고 때를 기다린 끝에 결정적 순간에 천하를 뒤집은 인물들이 즐비하다. 장량, 새벽다리 위에서의 침묵과 수모, 한고조 유방의 책사로 유명한 장량의 이야기는 대표적이다. 젊은 시절 다리 위를 거닐던 장량은 어떤 노인에게 모욕적인 요구를 받는다. 노인이 일부러 신발을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장량에게 주워오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젊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다면 어르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라며 즉각 거부했을 법하다. 그러나 장량은 묵묵히 노인의 요구를 수행했고 그 결과 보답으로 황석공평법을 전수받는다. 만약 그가 즉흥적으로 자신의 똑똑함이나 자존심을 앞세웠다면 노인은 장량의 태도를 경멸하거나 시험에 실패했다며 떠나버렸을 것이다. 장량의 지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며 오히려 기회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한신, 다리 밑을 기어가라는 수모에도 참고 견디다. 유방의 또 다른 명장 한신 역시 강가의 건달에게 배를 기어가라는 모욕을 당한 일화가 유명하다. 칼을 잘 쓰는 젊은이였으나 그 건달은 한신을 업신여기며 그를 굴욕적으로 조롱했다. 한신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곧바로 난투극을 벌였다면 어찌 되었을까? 당장 체면은 지켰을지 모르나 이후 그의 목숨과 앞길이 어그러졌을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한신은 치욕을 감수하면서 훗날 큰 무대에 오를 때까지 재능을 감추었다. 그리고 결국 유방의 군사적 업적을 이끄는 핵심 장수로 떠오른다. 이 사례는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일시적인 수치를 견디는 것이 단지 소극적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더 큰 전투와 승리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제갈량, 삼국초려 이전의 오랜 침묵, 삼국시대 촉한의 책사로 이름 높았던 제갈량 역시 겸양과 신중함의 대명사다. 유비가 3번이나 그의 거처를 찾아가서야 비로소 출사에 응했다는 삼고초려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주목할 점은 제갈량이 실제로는 주변 지역의 정세와 전국의 정치 동향을 이미 꿰고 있으면서도 쉽사리 자기 지식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과시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나는 이런 책략이 있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고 떠벌리고 다녔다면 거꾸로 다른 세력의 주목과 경계를 사서 불이익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갈량의 숨김과 신중함은 그를 더욱 소중한 인재로 포장했고 유비는 그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 이처럼 지혜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드러내지 않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증명된다. 고대 사례들이 2000년 이상 전해지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심리학 연구들은 지혜를 감추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들을 제시한다. 자기절제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단기적 보상이나 욕구와 장기적 목표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하지만 지능이 높고 통찰력이 있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과시해버리면 그만큼 주변의 반발이나 견제가 따라온다. 장량이나 한신이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단기적인 자존심보다는 먼 미래의 큰 기회에 투자할 줄 아는 자기절제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능 데니얼 골먼은 집단 내에서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암묵 규칙을 이해하고 언제 말을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사회적 지능의 핵심 요소로 본다. 제갈량이 삼고초려 이전에 침묵을 지킨 것도 장량이 노인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도 당시 사회적 맥락 즉 권력관계와 인간 심리를 읽어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인상관리 어빙 고프먼은 인간이 무대 위의 배우처럼 상대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관리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자랑과 뽐냄은 거부감을 일으키고 오히려 적당한 겸양 이호감도와 신뢰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고대 관료 사회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이가 오랫동안 살아남아 필요할 때 차근차근 자리 잡으며 권력을 쥐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인지 부조화다운 페스팅거가 제시한 인지 부조화 이론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과 믿음이 불일치할 때 스스로 정당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한다. 한신이 치욕적인 모욕을 참아내며 나는 더 큰 뜻을 위해 이를 견딘다고 내면을 추스르고 그 결심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다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기적 수모를 당했으니 반드시 나중에 큰 승리를 얻으리라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이어지고 실제 행동을 지속하게 만든다. 결국 숨김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미래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현재의 만족감을 어느 정도 미루는 고차원적 정신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뇌과학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단기적 쾌감을 미루는 과정에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장기적 시야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작은 순간의 자존심과 인정을 양보하면 훗날 훨씬 더 큰 무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뇌 차원에서도 설명되는 셈이다. 흥미롭게도 이 겸양의 전략은 현대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한다. SNS에서 눈길을 끌기 위해 수많은 정보와 의견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 굳이 나를 과시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오히려 차별화된다. 수백 수천 명이 경쟁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칠 때 묵묵히 지켜보며 핵심을 파악한 뒤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얻게 된다. 또한 협상의 관점에서도 말이 많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일종의 불확실성을 안겨준다.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제안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면 상대는 신중해지고 경계심과 동시에 호기심을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가가 꺼내는 한두 마디는 상대의 예상을 뒤엎거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이것이 MBA 교재에서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때로는 뻔하게 카드가 다 보이는 교섭보다 더 유리하게 작동한다. 더 나아가 지혜를 감추고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은 깊이 있는 창의력을 꽃피우기에도 적합하다. 수전 케인의 내향적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끊임없이 말하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기보다 조용히 자기 세계에서 숙고할 때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장량이 은둔 생활 속에서 병법을 연구하고 제갈량이 여러 세력의 동향을 치밀하게 파악해 둔 것처럼 곰삭은 통찰은 종종 떠들썩한 세상과 한 걸음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지혜를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결코 소극적이고 주눅든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관리하고 집단 역학을 파악하며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고급 기술이다. 동양 고전의 역사 속 인물들은 한순간의 자존심이나 과시 욕구를 누름으로써 훗날 더 큰 무대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현대 기업과 조직, 더 나아가 SNS와 협상 테이블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유효한 생존 원칙으로 작용한다. 정보가 과잉되는 시대, 말이 넘쳐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는 화려한 과시가 일시적으로는 박수갈채를 얻을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주변의 경계심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숨김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축적하고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관계를 조율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느리지만 확실한 승리 방식이다. 마치 시간차 공격 차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그 실력을 발휘하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고대 중국의 인물들은 모욕을 참거나 침묵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노출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 그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재능을 일부러 감춤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나 시기를 자초하지 않도록 했고 때로는 이 사람은 별거 아닌가 보다라고 상대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이미 내재된 통찰력을 한 번에 폭발시켜 역사에 남는 업적을 이뤘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인정받기 위해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순간의 쾌감을 줄 수 있지만 그만큼 이후의 역풍이나 경쟁의식이 거세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필요할 때까지 묵묵히 준비한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주변은 이미 그의 계획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전혀 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더 수월하게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결국 겸양은 패배자의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완벽한 승리를 위한 기반이다. 조용히 준비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룰 목표를 더욱 굳게 다짐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능력을 펼쳐 모두를 놀라게 한다. 이는 현대의 무대, 이를테면 회사 회의실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충분히 재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숱한 의견이 난무하고 서로 경쟁하는 환경일수록 한 박자 늦게 등장해 명료한 통찰을 제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우리가 SNS에서 혹은 직장에서 똑똑함을 증명하고픈 유혹에 시달릴 때 한 번쯤은 장량과 한신, 그리고 제갈량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순식간에 올라오는 좋아요나 칭찬 대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현명한 사람은 그냥 바보인 척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가능성을 갈고 닦고 있다.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닥쳤을 때 그 한 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아마 이 점이야말로 고전이 말하는 지혜를 드러내지 않는 것 위 진짜 가치일 것이다.